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15차시. 네,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보면은 문벌귀족사회의 성립과 동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문벌귀족, 우리 선생님이 13차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호족에 이어서 등장했던 새로운 지배 세력인데요. 그 지배 세력과 관련된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문벌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이자겸의 난과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벌 귀족 사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벌 귀족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부 호족 출신과 그리고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그 광종 때부터 등장했던 과거제, 그리고 이들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음서, 이거를 통해서 관직을 계속 공고히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직에 있으니까 공신들에게 주는 공운전이라는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고요. 그리고 과전 등등의 이제 경제적 혜택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치적인 거, 그리고 여기서 경제적인 권력을 계속 쌓아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이제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혼인, 정략적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속이 강화되어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지배 세력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권력이나 경제 혜택, 네. 지금 실은 여러분이 수업 시작 2분 전입니다. 자리에 앉아 수업을 준비해주세요. 네, 수업 시간 2분 전이래요. 얼른 야자하러 들어가시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권력이나 경제적 혜택을 둘러싸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힘 등을 계속 가지고 있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하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과거로 진출한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들이 보기에는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이 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이자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자겸이 스스로 왕태자랑 대등한 대우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점점 쭉 내려보시면은 음식 선물도 넘쳐 흐르게 되니까 이들이 썩어서 버리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자겸뿐만 아니에요. 이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기 있는 이자겸은 경원이 씨, 그리고 해주 최 씨, 그리고 경주 김 씨, 요 대표적인 문벌귀족 세력들인데요. 이들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해가면서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차지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생겼던 게 바로 이자겸의 난인 거죠. 왜냐면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에는 경원이 씨가 왕실의 외척으로, 아이고, 네, 종쳤네요. 이제 야자 시작했네요. 굉장히 리얼하죠? 네, 리얼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생방송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감안해 주길 바랄게요. 네, 다시 이자겸의 난으로 돌아올게요. 네, 경원 이씨가 왕실의 외척으로 권력이 독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네, 여기가 인종이고요. 인종 요 사람이고요. 이자겸이 여기 되어 있네요. 근데 인종 뭐래요?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자겸은요, 이자겸의 그러니까 인종의 아버지도 이자겸의 딸, 그리고 인종의 와이프도 이자겸의 딸이었어요. 즉 인종은 자신의 이모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지금으로서 상상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권력을 계속 독점을 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신진 관료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겠죠. 그걸 보면서 인종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척준경 또는 자신 주변 세력을 통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자겸이 누굽니까? 눈치 백단이죠. 그러면서 이자겸이 아예 난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척준경, 자신의 보디가드 같은 척준경이라는,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척준경이라는 무신을 데리고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척준경이 중간에 배신을 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이자겸도 귀양 가고 척준경도 귀양을 가버리는, 이자겸은 아마 사형을 받았을 거예요. 네. 하지만 요 사건 하나가 주는 의미가 바로 분열하기 시작했다. 요게 표면화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인종 때 지금 인종이 이자겸의 난이 있은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묘청이라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중앙귀족과 지방관리 간의 대립이 첫 번째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주적인 전통사상, 우리 신라 말에 등장했던 뭐죠? 풍, 수, 지, 리, 설을 가지고 등장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건국 때 했었던 고구려 계승의식, 요 세 가지가 한데 뭉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풍수지리설을 가지고요, 묘청이 얘기를 한 게 무엇이냐면, 개경의 땅이 별로 안 좋다. 이 땅이 기운이 다 했다. 보니까 서경에 평양의 땅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시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다 없어질 수 있을 거다 라고 인종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서경으로 잡았던 거는 고구려 계승의식도 있었다는 거고요. 이 풍수지리설을 통해서 서경으로 천도를 하면 개경에 남아있던 문벌 귀족 세력의 힘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묘청이. 그래서 칭제건원 하고요. 그리고 여진족, 그 당시에 있었던 여진족이었던 금국을 정벌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칭제건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칭제, 황제라고 칭하고,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칭제건원, 중국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대등한 국가로서 나아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묘청과 개경에 남아있자라고 하는 개경파가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경주김씨, 아까 설명했던 경주김씨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서경파와 개경파가 대립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개경파의 입김이 세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엎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묘청이 국호, 연호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김부식이 등장하고, 이 김구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1년 만에 진압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때는 여기까지 점령을 할 정도로, 이제 서북 지역까지 점령을 할 정도로 기세가 컸다가 1년 만에 진압이 됩니다. 이렇게 진압이 되면서 문벌 귀족 사회의 모습은 점점 심화되겠죠. 점점 이제 인종은 자꾸 귀족들이 정치를 오락가락 쥐락펴락 하니까 이 이후부터는 정치 뜻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꼴이 말도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모순이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무신정변으로 문벌 귀족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경 세력이랑 서경 세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 세력의 중심 인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묘창이 있겠죠. 그리고 묘창이 같이 묘창에 힘을 실어줬던 신진 세력이었던 정지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경 세력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김부식이라는 중심 세력이 있었겠지요. 자, 사상적 기반으로는 아까 자주적인 전통 사상이었던 풍수 지리설이라는 사상이 있었을 것이고, 개경 세력 같은 경우는 김부식 당연히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장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칭제, 건원, 그리고 금국, 정벌, 또 하나 서경천도.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여기에서 1, 2, 3을 주장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천도에 반대하고요. 그리고 금 4대하자. 금나라를 떠받들자. 금나라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을 4대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역사 인식 같은 경우에도 어디를 계승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경 세력이었던 김부식은 여기 보면 경주김씨였죠. 경주김씨였기 때문에 신라를 계승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격 같은 경우에도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개경 세력이었던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개혁보다는 보수적, 그리고 자주적이기보다는 사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되고 성립이 되고 동요하는 사건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점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닐 텐데요. 과연 앞으로 고려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무신은 또 이걸 뒤집으면서 어떤 패러다임을 새로 가지고 오게 될지 한번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에 16, 17, 18차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중간에 시간이 조금 종치면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